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에스퍼 국방장관이 네. 대이란 강경파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육사 동기라네요. 미 육사 동기.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네. 대통령을 이란 이 사태 일으키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자계 토르 시사 여전사 박연미 기자. 안녕하세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네. 천둥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왔군요. 그렇죠. 내일도 혹시 올지 몰라요. 갠다고 했는데. 그래요? 네, 심기가 불편하면. 네. 네. 많이 불편하네요. 속보 들어온 거 먼저 짧게 전해드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2시부터 항소심 열린다고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말씀드렸는데 징역 23년이 구형이 됐답니다. 네. 1심 선고가 징역 15년이었는데 네. 일단 항소심에서 징역 구형을 23년이에요. 네. 그러면 2심 항소심 8년. 선고도 15년 1심보다는 좀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게 뉴스 뭡니까? 네, 작전명 순교자 솔레이마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란이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습하면서 내세운 작전명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반격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로 떴잖아요. 네. 네. 이거 뭐 전쟁이 전면전으로 가나 이랬는데 전면전까지는 아니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관측이긴 한데요. 네. 근데 이 미사일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두 기지 미군 기지 이라크에 네. 있는 기지였는데 한 기지는 우리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아르빌 기지. 아르빌. 바로 자이툰 부대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렇죠. 자이툰 우리가 만약 부대. 지금까지도 계속 주둔하고 있었다면은 이번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네. 수 있죠. 그리고 작전명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란이 이번 작전이 미국의 암살 작전에 따른 보복 조치이다. 또한 혁명수비대 산하의 미사일 부대가 진행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구체적인 사상자 규모는 초반에 알려지지 않았다가 CNN 같은 현지 방송을 통해 나오는 속보를 보면 미군 측에 직접적인 사상자는 없었다. 이런 내용이 알려져 있는데 이라크 주민 뭐 몇 명 다수가 네. 사상자가 됐다. 네, 현지에 체류하고 있었던 이라크인 뭐 군속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쪽에 사상자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해당 기지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인 아사드 공군 기지의 경우에는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 있는데요. 미군이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해서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을 하잖아요. 예. 그 뒤부터 해당 지역에 주둔을 해왔고 중동 지역에서 IS를 격퇴하는 기지로 삼아왔습니다. 네, 그곳을 이란 미사일이 10발이 떨어진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거리상으로도 보면은 이라크의 서부 지역이니까 저 지도상으로 우리가 보면 이라크의 왼편에 이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을 집중 타격을 한 거죠. 이라크의 이라크 오른쪽이 이란이죠. 이란 왼쪽이 이라크고 서쪽 이란 서쪽이. 아, 네네네. 그렇죠. 미 국방부도 즉각 대응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란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이제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을 하게 될지 상당히 또 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2발 이상 뭐 수십 발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 신문 기사 내용,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12발의 탄도 미사일을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상대로 쏘았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미국이 아직까지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는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국방부 발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라크가 공격을 해오면 어떤 조치를 다 취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미 우리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핵탄두가 장착되어 있는 핵 폭격이 가능한 B-52 이 폭격기도 지금 인도양 쪽으로 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가 네.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라고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거든요. 네. 네. 몰디브라고 그 신혼여행 많이 가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인도 밑에 몰디브. 거기서 500km 떨어진 인도양 한가운데더라고. 네. 거기가 면적이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가
우리 서울의 한 11분의 1 정도 60 네. 제곱킬로미터 된다는데 거기에 B-52가 지금 6대가 도착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죽음의 백조라고 불릴 만큼 폭격 능력이 아주 뛰어난 무기로 알려져 있고요. 추가 병력도 중동으로 속속 배치가 돼서 현재 중동 일대에 한 5만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번 작전에 육해공에서 모두 증파가 될 경우 한 8만 명 수준까지 미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것도 그 화면이나 신문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82 미 공수 여단 네. 한 3,500명 낙하산 부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레인저스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레인저스 1개 중대가 네. 중동으로 파병된다. 완전 뭐 이런 군사 전문가가 되신 것 같은데요. 봤어요,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3,500점이 이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예. 포트 브렉 이 특수부대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 노스캐롤라이나 네, 가봤어요? 가봤습니다. 네. 가봤어요? 네, 네. 그렇군요. 사우스가 아니고 노스죠. 네. 펠로시 근데 하원 의장입니다. 미국 민주당이죠. 근데 펠로시 의장은 우리 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면전이나 전쟁 위기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서 좀 미국 정치권 내에서 좀 긴장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이 반응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보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에스퍼 국방장관이 네. 대이란 강경파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육사 동기라네요. 미 육사 동기. 그렇죠. 그래서 폼페이오 트럼프 네. 대통령을 이란 이 사태 일으키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또 분석이 있더라고요. 일단 미국 군 출신이죠.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고 지금 주한 미 대사인 해리 해리스도 태평양 사령관 출신이기 때문에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이 전쟁에 관련돼서 상당히 이란에 대응 또 강경파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바그다드하고 우리 서울하고 시차가 6시간 나거든요. 지금 바그다드가 아침이 이제 오전 8시 36분 된 거네요. 그죠? 네, 예. 그렇죠. 자, 미국이 이제 응징을 할 거고 이란이 이제 구체적인 추가 타격 지점까지 숫자까지 언급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인근의 친미 국가들뿐 아니라 만약에 이란 영토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미국 본토에도 보복을 하겠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생전에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끌었던 게 이란 혁명 수비대입니다. 이쪽에서는 이란 영토가 폭격을 당한다면 구체적으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이스라엘의 하이파 이런 곳들을 타격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는데 네. 이스라엘의 하이파는 이스라엘의 3대 도시예요. 무역과 상공업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이고요. 예. 앞서서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 그 레자에이가 트위터를 통해서 만약에 미국이 이란의 군사적 대응에 어떤 반격이라도 하면 이스라엘의 하이파하고 텔아비브는 가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텔아비브는 국제법상 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인구가 2번째로 많은 도시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도 분명히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지 일종의 그러니까 겁박하는 그냥 말에 그치는 것일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까지 공격한다면 상당히 이건 미국 주류 사회 내에서의 유대인의 네. 비중 이것도 상당하거든요.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쿠슈너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상당히 자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또 긴장 관계를 만들기도 했었었는데 조금 전에 박연미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미국 본토 공격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비즈니스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두바이를 공격하겠다. 네. 이 이야기까지도 꺼지거든요. 두바이라는 데가요. 그 호르무즈 해협 있잖아요. 네. 그 두바이 맞은편 호르무즈 해협 반대편에 있는 데가 바로 이란 영토 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이 폭이 50km밖에 안 된다는 데인데. 네, 네. 최소 폭이 55km, 예. 최대로 쳐도 95km 정도밖에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해협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글로벌 경제도 물론입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긴장 관계가 만들어지면 사실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유조선도 그렇고 그래서 호르무즈 상당히 우리에게는 무겁게 다가옵니다. 호르무즈가 무겁다고요? 네네. 이유가 호르무즈가 있나요? 무거운 건 아니고요. 예. 호르무즈와 관련된 상황 자체가 무겁습니다. 네, 호르무즈와 관련된 주변 국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르 기자도 호르무즈를 또 강조하네요. 네. 예. 지금 이란이 이제 호전적인 그 레토릭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가혹한 피해 보복을 하겠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뭐 이렇게 강력하게
나설 것이다, 나설 것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또 분석이 전망이 많아요. 네. 그 일을 이제 벌인 트럼프 대통령 입장 뭡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의 이 대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란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심지어는 본인의 트윗에 52곳에 대한 공격 포인트까지 잡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 해프닝이 있긴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군 기지, 이라크의 미군 기지가 공격받으면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준비했다가 예고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것 자체가 충분히 사태가 파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이번 사태만큼은 말실수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하나는 상당히 흥분되고 격앙돼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확전되거나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신중히 좀 가닥을 잡고 가겠다는 숨고르기를 하겠다라는 의중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뉴스 전문 채널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아침에 오늘 하려고 했던 거 네. 네. 성명 발표를 내일 아침에 하겠다고 지금 자막이 떴어요. 그게 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새벽 시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사태를 파악하고 해야 된다는 이 주변 이 보좌관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 보이는데 지금 속보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란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란 네. 쪽에서는 미군 기지 한 곳은 완전 이게 알 아사인을 말하는 것인지 완파됐다. 그래서 미사일 공격으로 미국인 80명이 사망됐다는 이란 측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저 이라크 주민만 사상자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란 네. 방송에서는 저렇게 얘기한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인 80명이 사망했다. 지금 중동 사태는 지금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CNN 내용도 그렇지만 알자지라 인터내셔널 방송도 함께 좀 봐두면 좋겠습니다. 알자지라 방송도 보시나 봐요. 네, 제가 한번 출연을 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 아랍 말로 합니까? 아니고요. 아니에요? 우리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자, 우리 토르 기자가 네. 경제 전문이신데 지금 뭐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 이 청해부대 파병 문제 그거하고 그다음에 경제 네. 아닙니까? 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우리 원유의 70%가 그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우리뿐만 아니라 뭐 유가라든가 금값이라든가 이런 동향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국제 분쟁이 생기면 금값하고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게 마련이고요. 예. 환율도 올라갑니다. 반면에 증시는 뚝뚝 떨어지게 되죠. 당연히 악재니까요. 뉴욕 증시에서도 그래서 처음에 솔레이마니 그 사령관을 암살했다는 소식 직후에는 가격이 떨어졌다가 관망하려는가 보다 해서 1% 다시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7일 장에서는 이 보복 공격이 이루어지니까 다시 다우지수가 0.42% 하락하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이 폭격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일제히 급락세로 개장을 했고요. 중국의 상하이 지수, 선전 지수 다 떨어졌고 홍콩, 대만 증시도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증시도 오전에는 1.7% 가까이 떨어졌다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보니까 하락폭은 좀 줄었어요. 1% 안쪽으로. 그걸 수시로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최고네요. 봐야죠. 그래서 안쪽으로 좀 들어왔는데 네. 코스닥 지수는 오전에는 4%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서는 2% 안쪽으로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네.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되는 건 일본 증시인데요.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 유독 하락폭이 좀 큰 편이거든요. 전장보다 2.5% 전후의 하락폭을 보였는데 뭐 이것도 오후 들어서 좀 그럼 왜 그런 달라졌습니다만 거예요? 일본이 일찌감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거든요. 자위대. 그래서 일본이 좀 성급했다 이런 판단이 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금 현물 가격도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국제유가도 5% 정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경제는 토론데요.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네. 박연미 기자 와 순간 증권 방송하는 줄 알았어요. 네. 또 다른 청취자 가솔신쿵님은 와 박연미 박사님 환영 기자가 아니라 네. 박사세요? 저 중학교 나온 거 티 나요? 사람들이 제가 가방끈이 길지 않을 거라는 그 편견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순간 네. 박사는 뭘로 따셨어요? 박사요? 아니 네. 박사 아니고 석사예요. 석사까지? 석사. 예. 아. 척척 박사? 이게 정말 교통 정권 방송인 줄 알았네. 아, 네. 아, 지금 저희가 오늘 다른 뉴스도 있는데 오늘 뭐 미국 이란 요 가지고 오늘 이제 코너를 마치죠. 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이게 국제 정치도 그렇지만 국제 경제
이제 국제 경제는 지금 중국이 대부분의 그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가 사실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경우에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올지,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 동맹국이 요청하면 파병이 가능해요. 사실 이걸 우리가 주목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게 될 경우에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일까? 전쟁하는 일본의 모습 보게 되면은 우리 입장도 상당히 좀 난감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이 부분도 좀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게 간단치가 네, 않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죠. 전방위적으로 네. 우리의 경제, 그렇죠. 정치, 안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일본이 파병을 결정을 조금 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게 이른바 그 집단적 자위권이 발동이 돼서 그런 거 그럼요. 아니겠어요? 네. 네.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을 당하면 자동으로 맞습니다. 참전한다는 우리가 거? 남이가 뭐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청와대에서도 고심이 클 것 같아요. 네. 이게 대놓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 방송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도 중동에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는데 병력을 보내기 바란다. 어떤 수준이든 모든 지원을 환영한다. 이어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요즘 이게 해리 해리스 대사가 간단한 대사가 아닌 게 태평양 사령관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리 해리스 대사가 미국 정부나 조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파병 역시 상당히 또 무겁게 느껴지네요. 네. 지금 청해부대가 지금 임무교대 아덴만에 있거든요. 아내 말이죠. 네. 네. 지금 현재 구축함이 이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이 왕건함으로 바뀔 때가 됐다는 거예요. 4,400톤짜리. 네. 근데 이 아덴만에서 그 호르무즈 해협까지 한 사흘이면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전 일단 영역을 확장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죠.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왕건함이 아덴만에 가서 먼저 있던 청해부대하고 임무 교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호르무즈로 투입이 되냐 마냐 이제 이게 남은 건데 이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그런데 할지. 이게 국민 여론도 상당히 중요한 게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반대가 매우 거셌거든요. 이게 여론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설문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파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민감하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만약에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과거의 경험으로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이건 뭐 해봐야 되는데 네. 저는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토르 기자는 반대 의견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그걸 모르지 않았는데 한미 FTA 등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결단이 좀 필요한 순간에 네.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오늘 이 무거운 녀석들 한 3가지 아이템 해야 되는데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이걸로 그냥 계속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허리케인도 지금 중동에 파견을 좀 해야 돼요. 네. 그 뚱커벨 여권 있어요? 지금 뭐 갱신하면 되죠. 그래요? 비행기는 제가 예약해놨거든요. 네, 바로 그 달려가 있습니다. 티켓팅은 저 뚱커벨 돈으로 하시고.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네. 이곳 파병을 거듭 요청하고 있죠. 이곳이 어디일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네, 뚱쿠벨은 추울 때는 호하고 이렇게 손을 불게 됩니다. 호하고. 호하고. 네, 박연미 기자는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토로도 토로지만 뮤즈다, 무즈다. 네, 박영미 기자도 힌트 좀 주세요. 아 갑자기 코가 훅 나와가지고 네, 호르무즈인가요? 저는 호르무즈. 네. 그건 너무 정답까지 알려주신 것 같아. 자, 네.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토르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